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이라면서 도민들에게 빠른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2027년 열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함께 유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천안 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잠시 당을 떠날 뜻을 밝혔습니다. 천안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대한성공회가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직책 보조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이를 법인 전입금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TV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그동안 지역 안팎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여겨졌던 천안 삼거리공원 재조성과 관련한 갈등이 천안시와 천안시 의회의 전격적인 협치로 본격적으로 착수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접종을 하고 있지 않은 도민들에게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 내 곳곳에서 아직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도의회와 교육청, 의사회, 간호사회 등과 함께 도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각 기관장들은 담화문을 통해 지역에서도 목욕장과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를 끊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특히 백신 접종 2주 후 86% 이상 감염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질병관리청의 분석 결과를 꺼내들며 이러한 통계는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도민들이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은 속도입니다.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입니다. 그리고 백신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가 바라던 보통 일상을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 9일 현재 도내 백신 누적 접종자가 54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의 바람대로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집단 면역화가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와 함께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펼치는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 대회인 2027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승인과 대한체육회 지원 속에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유치 의향서를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7일 열린 대의원 총회를 통해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국내 유치 신청 도시로 충청권의 4개 시도를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에 있어 소외되었던 충청권은 이로써 자신들만의 저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충청권으로서는 이런 메이저 국제대회를 처음 개최하는 의미가 있다. 또 두 번째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유니버시아드를 치른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 충북, 세종, 대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오는 9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개최지 결정은 내년 1월 우선협상 대상 결정 후 1년 정도의 실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들 4개 지자체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개최 비용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곧 정부의 승인 과정 등을 거쳐 예정된 유치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에서 12명의 의원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천안갑 문진석 의원의 이름도 올라와 있어 천안 시민들도 적잖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LH 사태의 여파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적발됐고, 그중 천안갑 문진석 의원도 부동산 명예신탁 의혹을 받게 돼 천안 시민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들 의원들에게 탈당 및 출당을 권유했고, 문진석 의원은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근 탈당계를 제출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표력했습니다. 하지만 문 의원은 문제가 된 토지가 현재 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이고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은 천안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누리별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탁기관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천안시에 납부해야 할 법인 전입금을 이곳 종사자들의 직책 보조금에서 공제하고, 이 돈은 다시 반강제적으로 법인 전입금으로 편입되는 이상한 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천안TV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에 대해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종사자들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직책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해 자신들의 법인 전입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TV가 다수의 제보자들을 통해 취재한 결과 직책 보조금은 복지관 측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탁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며, 복지관과 재단에서 직간접적으로 종사자들에게 직책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직책 보조금을 해가지고 그 돈이 입금되는 계좌가요, 대한성공유지재단으로 들어가요. 인건비에서 공제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인건비가 저희가 뭐 보조금이든 뭐든 간에 뭐 전입금이라든지 이제 그것들을 전입금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법인으로 다시 이제 입금을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은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이고, 법인 전입금에 대한 그 이행 여부는 그걸로 달성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고 있던 대한성공회 측에서는 자신들이 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직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종사자들의 통장 내역에 대한성공회가 기재돼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관에 저희가 직책 수당 보조비를 준다고요? 예.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게 그럴 리가 없죠. 복지관과의 거래를 이렇게 무슨 뭐 저희가 지원금이 있다던가 법인 전입금이다 이럴 때 저희가 복지관으로 지원하는 거지. 저희가 개인 통장한테 돈 주는 거 없어요. 하지만 성공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미 이곳의 종사자들은 대한성공회 유지재단과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쪽으로 한 달에 15만 원이라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천안TV는 앞으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및 천안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후속 취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경부고속철도와 수도권 고속철도의 합류부인 평택 오송 병목 구간의 열차 운행 포화 상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이복선화 사업에 천안 아산 지하 군안역을 설치하는 내용이 정부안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 35km에 달하는 장대 터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천안 아산역 하부에 군안역을 설치하되 장기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본선, 비상계단, 환기시설, 승강기 등 역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 요소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정부의 사업안에 포함됐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됐지만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사업 내용에는 천안 아산역이 무정차로 통과되는 것으로 돼 있어 천안과 아산, 시민사회가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의 길이 열렸는데요. 이 법의 시행일인 지난 9일 충청남도 체육회와 천안시 체육회도 각각 특수법인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적인 지위를 갖는 특수법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충남체육회는 지난 9일 김덕호 회장과 최소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진정한 스포츠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각오를 전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도 같은 날 특수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앞서 충남체육회와 천안시 체육회는 법인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인 설립 작업에 착수한 뒤 관련 회의를 거쳐 표준 정관을 확정하고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천안시 체육회가 특수법인 설립으로 인해서 법적 지위와 조직의 이제 안정성이 향상되고 지역 체육진흥 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자치 실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특수법인으로 새 출발을 알린 충남체육회와 천안시 체육회가 지역 체육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그동안 천안시와 천안시 의회 모두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천안 삼거리 공원 재조성 사업 문제가 시와 의회의 협치로 일단락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천안시와 의회가 천안 삼거리 공원 조성 사업을 놓고 빚어오던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천안시와 의회는 소통과 협치, 시정을 통해 그간의 갈등을 풀고 천안 삼거리 공원 재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박상돈 시장과 황천순 천안시 의회 의장, 정도희 부의장, 김선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영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시장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소통회의를 갖고 천안시와 의회가 협치로 천안 삼거리 공원 재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지하주차장 등을 포함한 475억 원 사업 규모에 추가로 중앙부에 설치 예정이던 바닥 분수를 사업 내용에 포함키로 했으며 공원 내 특색 있는 테마형 놀이 공간을 마련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천안시와 의회는 박상돈 시장의 취임 이후 사업비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박 시장과 황 의장은 천안 삼거리 공원의 명품화와 시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나기 위해 시와 의회가 하나로 뭉쳐 통큰 협치와 소통으로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초부터 국소장 책임 경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로 인한 시정 성과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은 지난 2월 각 국장과 사업소장 등을 각 분야별 시장으로 임명하고 시정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도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아산시 공직사회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 및 서면 브리핑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운영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각 분야 시장에게 인사 자율 배치권을 부여해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 속에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무더위를 극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6월 둘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크나큰 숙제일 텐데요. 오늘은 지역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천안시 협의회 이완용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 협의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주평통은 1981년 6월 5일 창설되어 올해로 창설 40조를 맞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의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구이며 의장인 대통령은 자문위원에게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자문위원은 대통령이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입니다. 예, 저희 천안시 협의회는 박상돈 천안시장님께서 대안기관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며 23분의 임원과 전체 124분의 지역대표 및 직령대표 자문위원님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9월에 민주평통 회장으로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하라는 활동 목표로 출범하였고 천안시 협의회도 2019년 9월 2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분기별 정책회의, 대학생 국제통일심포지엄, 통일역사 현장 견학, 한반도 평화기원 챌린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걸어서 945km, 또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교실, 청소년 온라인 평화통일 골든벨,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하나의 발걸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현수막 게시 등 천안시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말씀해 있습니다. 주시죠. 예, 그 중에서도 저희가 2012년부터 9년 동안 대학생 국제통일 심포지엄을 실시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기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의 주제 발표 후 각국 유학생들이 지정 토론하는 형식으로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동시 통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국적 유학생들이 어려움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료집 또한 한국어와 영어로 발간하는 등 심포지엄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에 대해 연구하고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요? 말씀해 주시죠. 예, 모든 분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의 소멸과 남북한 경제 통합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편익이 생기고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고 통일 한국이라는 국제적 위상도 신장됩니다. 통일 후 우리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통일 교육을 미래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여 우리 소원인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지속적인 평화 통일 교육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국신사분들이 많은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천안 시민들께서도 나라 사랑의 마음, 통일에 대한 염원, 천안 발전의 열망이 가득하시리라 봅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회 이완용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